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우리가 공공택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앵커님께. 계획이 나왔다. 이 얘기는 언제쯤 입주자 모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25년, 26년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5년 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아직 좀 멀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찰력이란 얘기예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이런 확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정보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의왕, 군포, 안산에는 4.1만이 들어가고 화성, 진안에는 2.9만이 들어가고 인천, 9월 같은 경우에 1.8만이 들어가고 화성, 봉담 같은 경우에 1.7만이 들어가는구나. 이건 좀 소규모 택지 지구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2026년 되면 나도 여기 한번 내봐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2년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계획을 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내년 하반기까지 하겠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이걸 2024년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언제부터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2026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무작정 그냥 기다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개발 호재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개발 호재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고속도로, 이게 개통이 되는 것도 뭐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연결되면 IC 주변은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만, 이 가운데 고속도로가 쭉 가면서 내리지도 못하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 중간에 내릴 수 있는 그냥 중로 정도의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재다. 가운데도 호재고 처음과 끝도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 대로라는 것도 있어요. 대로라는 것은 가운데는 호재가 아닐 수 있지만 끝과 끝은 분명히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래쪽으로 가보면 철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가 들어오면 호재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호재냐 아니냐.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앵커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호재일까요? 뭐 악재일까요? 호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호재라고 알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재가 맞냐 확인을 하는 결국 방법은 이 주변 지가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걸 보면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이렇게 지구 지정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갈 때 확정이 됐다. 쉽게 말해서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이 주변 아파트 값 어떻게 됩니까? 엄청 오르게 되는 거예요. 주변 토지 어떻게 됩니까? 엄청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파트라는 것은 결국은 다 완성이 될 때까지는 뭐 전세든 월세든 이런 임차인 구하기가 결국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임차인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주변 아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새 아파트로 다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니까 여기 임차인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가라든가 뭐 월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도 조금 출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영원히 떨어집니까? 아니란 거죠. 이 아파트, 대장 아파트들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이 주변 아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갭 메우기를 하면서 점점점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 아파트란 호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이게 단정적으로 그냥 호재로만 작용한다. 뭐 악재로만 작용한다. 이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고 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된다. 이런 포지션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신도시들이 개발이 됐다라고 한번 개발이 될 예정이지만 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바탕으로 우리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왕, 금포, 안산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반월역이 있고요. 여기에 의왕역이 있습니다. 의왕역이 있고 의왕역 역세권 개발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규모가 엄청 큰 규모인데 결국 역 2개를 끼고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의왕역이 있는 곳을 오히려 GTX까지 연결을 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GTX 호재를 여기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GTX에 있는 곳 주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GTX가 지금까지 지정이 안 됐다가 의왕역이 이 신도시 공급을 하면서 의왕역으로 GTX까지 정차하겠다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 구축 아파트들 경우에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개발이 되면 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 토지 시장으로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LH 사태도 그렇고 뭐 국토교통부 관련이 있다, 뭐 의원직들 뭐 이런 토지 투자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토지를 거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이런 개발 계획이 떴다. 이 주변에 땅 사야지 이건 쉽지 않아요. 그냥 이걸 좀 묶어놓고 개발을 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곳은 수도권 주변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녹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토지 투자를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 대부분 자연 녹지고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그게 아니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딱 빈틈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왕역 주변의 구축이라도 혹은 정말 오래된 구축인데 이 재개발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혹은 어떻습니까? 반월역 주변에 결국은 뭐 주택지, 주거지 이런 것들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소명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조차도 이게 한번 점핑이 되고 있어요. 확정 발표만 나도. 그러면 너무 올랐다. 과거 거래가를 생각을 하면 지금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한 달 전과 비교해서 거의 1억이 올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포기하기보단 이 초기에 진입을 하는 방향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2026년에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한 5년간은 결국은 여기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성 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진안도 2.9만 호, 뭐 2만 9천 호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내부에 있는 아파트들은 구축 아파트고 그 구축 아파트를 둘러싸서 신축 아파트를 만들고 이 교통 편의성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트램으로도 동탄하고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행인 것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들이 물론 많지만 지금 이곳들은 농림지역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즘은 신도시를 만들어낼 때 교통 편의성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하면서 덧붙여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호재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쪽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메인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인덕원 동탄선 그리고 뭐 수원역 이렇게 있지만 GTX 신호선에 여기에 의왕역을 만든다란 얘기예요. 의왕역을 만들고 이 반월역과 이 사이를 신도시로 하나 크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동탄 도시철도와 인덕원 동탄선이 연결되는 요 부위에 결국은 신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고, 수원역보다 좀 더 왼쪽에 이 봉담역은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봉담역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정차역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군데의 이 공급만으로도 호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가운데가 뭐가 있냐라고 한번 보면 이 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원을 기점으로 굉장히 멀리 있는 곳들이 아니고 수원을 기점으로 정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병점역 인근에 있는 화성 진안, 화성 봉담, 그리고 의왕,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가 개발이 되면서 결국 수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주상공이라는 이 도시가 있으면 이 내부의 땅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도시 내부의 땅 항상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를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주변을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되세요? 이 내부를 하려면 결국은 이 수많은 건물주들 혹은 뭐 아파트 입주민들 이런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새 건물을 지어서 그걸 또 줘야 되죠. 이분들한테.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주변에 빈 땅을 수용해가지고 혹은 한지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 주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도시가 점점점 이렇게 커져 나가다 보면 결국은 점진적인 도시화가 되면서 이 도시가 결국은 엄청 커지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원 인구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임에도 분명하지만 앞으로 이 수원을 기점으로 신도시들, 이렇게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 도시 내부에는 빈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개발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수원이란 도시가 거대 광역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건 수원에 들어가는 도시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연결성, 모든 도시와 도시 사이에 빈틈이 있는 곳들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 도시와 도시가 같이 발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수원이 있고 동탄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가 농림지도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왕래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를 도시로 만들게 되면 이게 하나의 거대 이 집단처럼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재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이 생기는 것도 이 GTX C 노선 하나 생기는 것 또한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램 생기는 거, 이렇게 역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인데 또 불구하고 신도시가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 투자할 거 다 끝났어,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군데군데 가보면 구도심들의 구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만 들어가더라도 결국 이 차익을 볼 수 있는 이 갭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부동산 투자 끝났어, 너무 올랐어,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항상 이런 개발 호재가 나오더라도 2026년까지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2026년까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 걱정하지 말고 이런 개발 호재만 눈독 들이고 그런 통찰력만 만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정이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확정이 들어가고도 들어가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왜냐? 확정이 되고 나서도 결국은 취소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확정이 되더라도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정부 자체에서는 지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를 일이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들은 확정이 된 다음에 토지 보상까지 안 기다리고 결국은
요 단계에서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서 이걸 유동적으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민간이 들어오는 곳들은 토지 보상이 나갈 때 들어가야 되고, 공공이나 이런 국가 차원에서 나오는 이 개발 호재들은 확정 단계에서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이 확정된 이 신도시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어디가 오릅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이런 사건을 하나 보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쪽이 오르겠구나, 이런 통찰력 정도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길러보신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막 너무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